안녕하세요. FP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금 상담 실전.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업을 하시다 보면은요, 개인 사업자분들을 많이 만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은행에서 근무를 했을 때 개인 사업자분들한테 이러한 세금 상담을 해드렸으면은 참 그분들한테 도움이 됐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사업자분들이 세무사를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또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 그때뿐이신데요. 특히 신규로 이렇게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세금 소득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렵게 세무사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영업을 하실 때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특히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제 앞으로 기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기장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추계로 신고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 더 많은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실 때 다른 보험 설계사 분들보다 우위를 점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여러분들께서 사업소득자를 만나셨을 때 그분들의 사업소득, 특히 사업소득을 이제 신고를 하실 때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와 그리고 기장 의무와 그리고 경비율 제도,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이 경비율 제도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 경비율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되게 복잡해 보이시죠? 네, 저도 맨 처음에 종합소득세 세무사 공부를 할 때 너무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세법에 신고를 해야 되는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 소득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금융소득이 있으시고요.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죠. 여러분들께서 판매하시는 그 보험상품이 이 금융소득에 포함이 되시겠죠.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으시고 근로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십니다. 약자를 따서 입의 부사, 근연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많은 크게 하나, 둘, 셋, 넷, 5개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소득 종류 중에서 사업소득, 두 번째 부동산 임대소득이 예전에는 별도의 소득이었었는데요. 사업소득 금액이 합쳐져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해서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는 산출 플로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소득을 다 합산을 해서요,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을 해서 종합소득 가세표준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소득공제 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겠죠. 종합소득 가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적용이 되는데요. 그 세율을 곱해가지고 이제 종합소득 세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출 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사업소득자 분들은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으실까요?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상담을 하실 때 사업자분들께 팁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께 많이 영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세율을 곱하는 구간이 종합소득 가세표준입니다. 종합소득 가세표준의 금액을 구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가세표준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가세표준이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고객분들의 종합소득 세율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천만 원이시면 가세 표준이 1,200만 원까지는 6%를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 그리고 4,6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4%를 적용을 하게 돼요. 네,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고객님 예상되는 이제 경비율을 다 제하시고 그 총수익 금액에서 경비율을 차감한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라고 여쭤보시고 나서 나는 경비를 다 제하고 나서 올해 그 소득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이거를 보시고 대충 그러면 고객님은 이 정도 납부 세액이 이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3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경비를 다 제하고 3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시면 세율에서 어떤 구간일까요? 네, 두 번째 구간인 15%에 해당이 되시겠죠. 저도 예전에 은행에 다닐 때 이런 계산을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의 구간에 해당하는 그 가세 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무조건 곱해서 그 금액을 적용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일반 고객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구간별로 잘라서 단계별로 금액을 구해서 합산을 한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3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1,200만 원에 대해서는 6%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1,200만 원을 초과하는 1,800만 원에 대해서는 15%를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설명을 들었을 때 되게 복잡하시죠? 예를 들어가지고 구간이 뭐 38%, 40%인 고객분들은 그런 구간별로 한 5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럼 복잡하기 때문에 누진공제 계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표에 보시면 누진공제라고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한 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세 표준이 3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구간이 15%에 해당이 되시죠? 그러면은 총액에 대해서 15%를 곱하신 다음에 누진 공제액 108만 원을 차감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단계별로 쪼개서 구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빨리 계산이 가능하시겠죠. 맨 첫 번째 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첫 번째 페이지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사업 소득 금액, 근로 소득 금액, 이렇게 소득 금액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법에서는 소득 금액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그냥 무슨 소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무슨 소득이라는 표현과 무슨 소득 금액이란 말이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다시 가가지고 돌아가서 보시면 저희가 총수익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사업소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소득이 총 매출 금액에 해당하는 총 수익 금액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난 금액이 무슨 소득 금액이 되십니다. 만약에 사업소득이 얼마냐라고 한다는 것은 필요경비를 제하기 전 총 수익 금액이 얼마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고요. 각종 우리가 세액공제나 이제 소득공제를 할 때 총 수익 사업소득 금액의 몇 퍼센트 또는 사업소득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한도를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슨 소득 금액에 대해서 또는 무슨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그때 한도가 소득 기준인지 무슨 소득 금액 기준인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총수익 금액에서 이제 필요경비를 이제 차감을 해야 되는데 이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경비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장부에 기장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자의 업종의 수입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복식부기 의무자와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식부기하고 간편장부하고 이렇게 보셨을 때 어떤 게 더 복잡해 보이신가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훨씬 더 복잡해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요, 그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좀 많은 사람들은 복잡하게 기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매출액이 얼마 안 되시는 소규모 사업자라든가 아니면은 맨 처음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장부를 기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두 가지 또 한 분이 더 추가가 되시는데요. 아무리 신규로 사업을 개시를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요. 전문직 사업자 분들은 무조건 첫 해 연도부터 복식부기를 장부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부를 기장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복식부기 의무자는 일정한 수익금액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직전 연도 수익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단계에는 가군에 해당이 되는 도소매업인 경우에는요, 직전 연도 수익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복잡하게 복식부기 장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에 해당하는 제조업이라든지 음식, 숙박업에 해당하시는 경우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장부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되시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은 프리랜서 사업자 분이시죠. 보험설계사 분들은요. 이 단계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이 되셔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7,500만 원이 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를 기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장부를 기장을 하는 경우에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부를 기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적자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자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적자를 무조건 그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지는 않겠죠. 그거를 장부를 기록을 해서 기재를 해야지만 적자를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10년 동안 2월에서 공제가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복식부기 대상자와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으셨는데요. 만약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요. 기장세액 공제의 20%를 또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충당금, 그런 거는 장부를 기장을 하셔야지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장부를 기장을 해야 되는 구분에 대해서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장부를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것을 이제 추계로 신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비율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총 수익 금액이 이제 100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이제 주요 경비와 그리고 기타 경비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비율이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순 경비율과 이제 기준 경비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셨을 때 어떤 경비율이 더 높을까요? 단순 경비율은요, 주요 경비까지 다 추계해가지고 산정한 경비율이기 때문에 이 경비율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러면 장부를 기장을 하지 않아도 업종에 따라서 일정한 경비율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이제 이런 경비율 제도인데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비율이 높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을 받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또 수익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기준 경비율에 의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 기준 경비율은 경비율이 엄청 낮아요. 그래서 많은 소득 금액을 산출이 돼서 많은 세금을 내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이렇게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곱하기 2분의 1 해서요. 2분의 1 정도밖에 또한 경비를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식부기 장비 의무자인 경우에는요. 무조건 장부를 기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업종별로 6천만 원, 3,600만 원, 2,400만 원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경비율 적용하는 사업자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계속 사업자이냐 또 신규 사업자이냐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해당하는 이제 사업군에 따라 가지고 단순 경비율을 적용을 할지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할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보험 설계사 분들은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 분들이나, 그러니까 음료 배달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문 판매 사업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근로소득자와 이제 근무 형태가 비슷하다라고 해가지고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연말 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종료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인적 용역 사업자들은 제가 아까 3단계에서 가장 밑에 단계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요,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간편장부가 되시고 넘게 되시면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험 설계사 분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7,500만 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를 기장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간편장부에 의해서 기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단순 경비율, 그러니까 다른 타 인적 용역 사업자들은요,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익 금액이 2,400만 원인데 보험 설계사 분들은 그 금액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7,500만 원까지 해당하시는 경우에는요, 높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총 수익 금액이 직전 연도에 7,500만 원 이하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계산을 할 때 이렇게 4천만 원과 4천만 원을 넘는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단순 경비율을 적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사업자인 경우에 성실 사업자를 이렇게 구분을 요건이 있습니다. 성실 사업자에 해당이 되면요, 각종 세액 공제가 가능하신데 크게 성실 사업자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매년 6월 달에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성실 신고 대상 사업자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사업자인 경우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거나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성실 사업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요, 추가적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신 상품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실신고 대상, 두 개의 그 용어가 좀 비슷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라는 것은 수익 규모가 좀 크신 분들 대상입니다.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란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규모가 큰 사람들을 세무서에서 다 일일이 확인 조사를 하는 게 실무적으로 업무량에 가다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정한 수익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게 되면 세무사 등에게 확인을 받고 실질에 의해서 기장을 했다라는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출을 하신 분들을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의무를 위반을 하시게 되면요, 가산세가 5%가 발생을 하고요. 또 담당 그 세무사님들한테 제재가 있습니다. 징계라든지 가산세 과태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실 사업자라든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신고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의료비와 교육비,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의료비 공제와 또한 교육비 공제,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편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업소득 금액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시면요,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경비를 제외한, 필요금비를 제외한 금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5%를 공제가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교육비 또 15% 세액 공제가 가능하시며, 그리고 월세 일정한 요건을 갖추신 경우에 월세액의 10%를 75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밑에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언급을 해놓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업자분들 영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까요? 네,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은 좋았을 것 같고요. 네, 그 사업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을 만나거나 여러분들 또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분들이시잖아요. 그 자기 본인의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실 때 어떻게 장부를 기장을 할지 어떤 경비율이 적용이 될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규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